수면 남친 H의 듣는 수면제. 중문 바다에는 당신과 나. 사람이 없는 바닷가는 혼자 서서 바라보는 거울과 비슷합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서귀포에 머무는 동안 나는 중문 해수욕장에 자주 내려갔습니다. 바다보다는 모래가 더 좋았습니다. 화강암과 현무암과 사암 같은 갖은 종류의 돌 부스러기가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예쁜 돌이 있으면 주워가려고 모래만 바라보면서 걷다가 나는 깨달았습니다. 똑같이 생긴 돌멩이는 하나도 없는데도 저들이 저렇게 모여 있군요. 당신과 나 역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개띠라든가 혈액형이 A형이라든가 막내라든가 별자리가 양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준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에 따르면 나는 성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쉽게 실증을 내고 이기적인 유형에 속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똑같이 생긴 돌이 없듯이 같은 유형의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유형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날 서귀포에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눈은 떨어져 금방 녹아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폭설은 오랜만이라고 서귀포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삶이란 눈 구경하기 힘든 남쪽 지방에 내리는 폭설 같은 것. 누구도 삶의 날씨를 예보하지는 못합니다. 그건 당신과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잠시 가까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 우리는 아마 다른 유형의 인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서로 멀리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네, 김현수 작가의 에세이 청춘의 문장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을 보면 대부분의 에세이가 작가님의 1인칭 시점, 그래서 반말체로 적혀있고 굉장히 또 위트 있고 장난기 있는 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 중간에 감성적인 이 에세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아마도 중문 해수욕장이라는 아름다운 공간이 작가님께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중문 바다에 모여있는 여러 가지 돌멩이, 모래들이 그렇듯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혈액형, 별자리, 사주팔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분류하고 유형별로 정리해 놓지만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이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 비슷해 보여도 조금씩은 다 다르다는 걸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계속해서 더 달라진다는 것도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마다 모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데 모여 살면 얼마나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까요? 너무 정신승리 같은 말인가요? 재밌지만은 않은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이네요. 맞습니다. 세상이 너무 재밌지만은 않죠, 사실. 그래도 이렇게나 다른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모이게 된 것은 어떤 인연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겨울만 되면 보는 영화가 있어요. 세렌디피티라는 영화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제가 멜로 영화를 막 찾아서 보진 않지만 이 영화만큼은 왠지 보고 나면 제 마음을 붕 떠오르게 해요. 각자 연인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르다가 만나게 된 사라와 조나단은 서로 호감을 느낍니다. 조나단이 사라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지만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사라는 고서적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서 헌책방에 팔아 조나단에게 찾으라고 하고, 조나단이 자기 연락처를 써서 자기한테 준 $5짜리 지폐로 솜사탕을 사 먹고는 이 지폐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면 연락을 하겠다라고 하죠. 과연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영화를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딱히 운명이나 인연을 믿지는 않지만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내 운명의 상대가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설렘을 가지기도 합니다. 나와는 완연히 다르지만 인연이 될 어떤 사람이 있다면 중문해수욕장 같은 아름다운 곳에서 만나면 좋겠네요. 이렇게 저의 망상으로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면 남친 H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